쭈쭈쭈쭈쭈. 평속 30 이야기 더 해보려고요. 지난 영상에서 평속 30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평속 30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평속 30을 위해서는 항속이 33 이상 필요하고 또 너무 짧은 거리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한 50km쯤 되는 거리에서 나온 평속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전거가 전신운동이라는 얘기도 했고 평속을 내기 위해선 마일리지와 또 조금 될 수 있으면 가벼운 자전거 그리고 앞뒤에 누가 계시는 그런 팩라이딩 그리고 엔진이 중요하고 또 그것들을 내고 지탱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코어의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박과 호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 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것들은 알겠는데 그러면 코어가 튼튼해지고 심박과 호흡이 잘 되고 엔진이 튼튼해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았어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아직 평균 속도 30이 안 되는 사람인데 평균 속도를 내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 방법이 더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 엔진과 코어와 심박과 호흡같이 우리의 육체가 평속 30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준비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가벼운 자전거 준비하시면 되죠. 팩라이딩 또 친구들 이렇게 같이 타자고 하면 되고 그러시면 되니까 나머지 개인이 혼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지극히 제 주관적이고 지극히 저의 그 비전문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4가지 얘기할 건데요. 첫째는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마일리지가 중요합니다. 성실한 사람 이길 수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모든 만사에서 성실하게 꾸준히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전거도 마일리지 열심히 나가서 자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타시면 어떨까 싶어요. 운동 삼아 타겠다. 그러려면 좀 무겁게 타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가볍게 타면 운동되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힘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전거는 이렇게 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무겁게 타서 운동이 되게 타야 되겠다 라고 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타시면 2가지가 이제 이상이 생길 겁니다. 첫째는 하체에 부담이 될 거예요. 특히 무릎에 데미지가 쌓일 거예요. 무릎이 아파지거나 또 발목이 아파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멀리 갈 수가 없죠. 다리에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니까 20km, 30km, 50km, 60km 이렇게 멀리 계속해서 타는데 힘이 들 겁니다. 너무 무겁게만 타시면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만 타게 되면 로드 자전거의 목적인 빠르게 멀리에 부합이 될 수가 없죠. 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타시면 그 2가지 때문에 평속 내시기가 어렵게 되시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심박 존에 존 2와 존 3 템포라고 하죠. 그 존 2와 존 3를 2대1 정도로 섞어서 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존 2로 6km를 타셨으면 존 3로 3km를 타셔서 9km를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 6km를 존 2로 타시고 그 다음에 3km를 존 3로 타시면 18km가 이제 존 2와 존 3를 2대1로 섞어서 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꾸준히 타시게 되면 이 비율을 2대1이 아니라 1대1로 섞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3km를 존 2로 타시고 또 3km를 존 3로 타시고 이렇게 해서 비율을 나중에 존 3의 영역을 조금 더
올리셔도 됩니다. 그 전에는 존2와 존3를 2대1 정도로 섞어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같은 거리를, 같은 코스를 이렇게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록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 구간을 항상 이렇게 타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또 시간과 기록과 내 심박이 안정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직접 눈으로 숫자로 볼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은 거리를 꾸준히 타면서 기록을 측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일리지를 좀 쌓아 보세요. 될 수 있으면 50km 이상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필 가시는 거예요. 저같이 어필 싫어하는 사람이 어필 가시라고 하니까 저도 조금 죄송하긴 한데, 저도 어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어필 가는 거 힘들어서 지금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필을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자전거를 타는데 재미가 더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필을 가시면 내가 평지에서만 쓰던 근육 이외에 다른 근육을 쓰게 돼요. 특히 뒷근육이나 또는 엉덩이 근육, 등근 같은 엉덩이 근육을 쓰시게 되는데, 이 근육들은 평지만 타시면 쓰지 않으니까 발달이 되질 않아요. 근데 어필을 가시면 이제 평지에서 쓰시던 않던 근육들을 단련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근육들을 평지에서도 사용하시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필을 잘 넘기 위해서 자꾸 어필을 가시는 것도 좋은데요, 평지에서의 속도를 올리시기 위해서 어필을 가시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각이 세거나 긴 어필을 가시면 뇌가 이제 거부를 해요. 힘드니까 가지마 이렇게 자꾸 거부를 하니까 나중에 잘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동네에 나지막한 언덕 있잖아요. 그냥 동네에 2-3%짜리 또는 3-4%짜리 나지막한 언덕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면서 어필 연습을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에 나지막한 언덕, 그 언덕부터 시작을 하셔서 반복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그 이후부터 조금 더 길거나 조금 더 각이 있는 다른 언덕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시면 그렇게 안 쓰던 근육을 강화시켜 주게 되죠. 안전한 언덕 고르셔서 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자동차가 많이 없을 때에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신이 좀 붙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부 고개들 돌고 오셔도 되고요. 특히 어필을 다녀오시면요, 좋은 점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코어가 많이 단련이 돼요. 처음에 올라가면 하체 힘으로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허리가 아프고 또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건 물론이겠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 내가 코어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필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허리도 이제 안 아프고 등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게 됩니다. 그게 그 사이에 내가 상체 운동도 같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필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꼭 필요한 운동이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반복적으로 단계를 높여서 어필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내 자전거, 뭐 스마트 로라도 괜찮고요. 또 그냥 실내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집에서 타시는 거죠. 대한민국이 4계절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2계절은 자전거를 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언제냐면 혹서기, 혹한기, 그렇죠. 굉장히 추울 때 하고 굉장히 더울 때 하고, 그 2계절은 자전거를 타기가,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사실 우리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7달 열심히 몸을 만드는 거를 운동을 안 하고 열심히 먹어서 일주일 만에 초기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자전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계절, 한 달 또는 2달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내가 자전거를 언제 탔지 하는 정도로 완벽한 초기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또는 뭐 바깥에 공기가 안 좋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더라도 우린 자전거를 타야 돼요. 그래서 실내에서 자전거를 꾸준히 탈 수 있는 것 하나가 준비되면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존2로 꾸준하게 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은 밖에서 타는 존3 영역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중요한 건 쉬지 않고 탔다는 거죠. 뭐 일주일에 매일 타시면 더 좋겠지만 밖에서 타지 못하더라도 2-3일에 한 번씩, 최소한 2-3일에 한 번씩이라도 실내에서 꾸준하게 타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근손실을 방지하실 수도 있고 또 심폐도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실내 자전거에 힘든 것보다 필드에서의 자전거가 훨씬 쉬워요. 이상하게. 네.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라를, 실내 자전거를 꾸준히 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체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죠.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뭐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동작만 하시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실내에서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운동도 좋고, 또 상체를, 코어를 튼튼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잖아요. 그런 거 하셔도 좋고, 그리고 다리 누워서 다리 들고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하셔도 좋고, 그래서 2-3개 정도의 실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 그렇게 운동을 하셔도 총 10분, 15분 이내의 운동이 끝나게 되실 거예요. 뭐 덤벨을 드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10분에서 15분이면 상하체 운동이 아마 될 겁니다. 그보다 더 오래 하시면 좋지만 그러면 꾸준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체 운동 2-3개, 상체 운동 2-3개 정도로, 네, 그렇게만 하시는 게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엔 실내에 계시게 되면 로라 또는 실내 자전거 꾸준히 타시면 되고, 그리고 어필을 가시고 그 존2와 존3를 섞어서 마일리지를 쌓으시면서 심폐 기능을 강화하시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정말 몇 달 안 돼서 평속 30 나오실 수 있어요. 제 지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이 4가지를 하는 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게을러서 못해요. 꾸준히 마일리지를 쌓으러 나가기가 귀찮고, 꾸준히 어필을 가기가 귀찮고, 꾸준히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기가 귀찮고, 꾸준히 실내에서 상하체 운동을 하는 게 귀찮아서 요 4가지 운동만 꾸준히 하셔도 쉽게 평속 30 이상을 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운동이니까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중요한 건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면 우리 뇌가 깊게 기억을 해서 못하게 자꾸 방해해요. 젖산이 쌓여서 이제 피로가 조금 느껴진다 하시면 그날은 쉬셔도 되고, 또 너무 힘들게 어렵게 운동하시지 않는 게 꾸준히 해서 평속 30을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평속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게 안전이고요. 안전과 평속은 바꾸시면 안 되고요. 내 안전과 타인의 안전까지 모두 잘 챙기시고 확보한 상태에서 즐겁게 안전한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 질라 행라 하세요.